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부인암센터장 이근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뵙게 됐는데요. 너무나 반갑고요. 저희 서울성모병원 부인암센터에서 처음 시행하는 온라인 건강 강좌거든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궁경부암의 치료 중에서 전반적인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대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에는 저희가 이제 우스개로 스머프가 좋아하는 딸기를 얘기합니다. 즉 딸기가 어떻죠? 보면 빨갛고 진물이 나오기도 하고 누르면 빨간 피가 나오기도 하고 씨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자궁경부암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자궁경부를 바라볼 때 이건 왠지 딸기처럼 모양이 생겼구나, 무슨 도돌하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국가검진을 하잖아요. 저희가 2년마다 20세에서 70세까지 지금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내진대에 올라가면은 저희가 질경을 넣고 여기서 자궁경부라는 곳에서 면봉으로 세포를 채취해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도마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자궁경부에 세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이 옆에 장면은 만일 거기서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질 확대경이라는 걸 해서 직접 이렇게 들여다보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궁경부암 얘기를 들으면은 그 전 단계인 이성 이상, 형성 이상, 이형성증, 상피내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상피내암까지는 말이 암이 들어가지만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형성증과 상피내암은 암 전 단계, 전암 단계라고 하고요. 침유암이라고 하는 것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자궁경부에서는 자궁경부 이형성증, 상피내암을 거쳐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해요. 1, 2, 3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저등급, 고등급 병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쳐서 암이 되기 때문에 자궁경부 확대경으로 봐서 정상처럼 매끈한 자궁경부가 있고 조금 이상이 있다가 좀 더 모양이 균등해지고 울퉁불퉁해지고 피가 보이고 이러한 내암 그리고 침유암으로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저희가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자궁경부암을 미리 진단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증세는 말씀드린 대로 출혈이 제일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그 초기에는 증세도 없고 약간의 냉만 있다라고 하는데요. 출혈이 있으면 저희가 위험이 있구나. 이거는 걱정해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하게도 성관계 이후에 출혈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자극이 되니까 출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자궁경부암의 위험 인자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HPV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생식기 항문 주변에게 생길 수도 있고요. 대부분 평생 여성분들은 1년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진단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흔한 인유두종 바이러스지만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반복 감염이 되고 지속하게 되면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관련이 있다는 걸 알려진 다음에 이것을 발견해내신 분은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하기 위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게 됐죠. HPV는 한 100여 종이 있고요. 그 중에서 40여 종이 이제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16번과 18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 원인 중에 한 70%로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16번, 18번이 좀 더 빈도가 낮고 그러다가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수록 다른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감염이 소실되는 반해서 이것은 지속이 될 경향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16, 18번을 위험 고위험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러한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더욱더 자궁경부암 위험성이 있겠다라고 알고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궁경부암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례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시 라인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2가지의 국가 백신 이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16, 18번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예방할 수 있도록 가드실 라인이 나왔고 이런 것이 남성 혹은 여성들에게 동시에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세포 변화를 우리가 먼저 발견해내는 거기 때문에 저등급 병변, 고등급 병변, 그리고 암으로 이렇게 진단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만일 확인되는 검사 결과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산부인과 오셔서 이제 자궁경부 확대경을 지켜보고 조직 검사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처음에는 세포 검사, 2년에 한 번씩 하는 세포 검사 주된 검사가 되겠고요. 만일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되면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양성일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궁경부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구를 도려내거나 잘라내서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어떤 다른 암기처럼 1, 2, 3, 4단계의 병기가 있어요. 그래서 1기는 자궁경부에 국한된 경우를 1기라고 하고요. 그 주위의 질이나 그 주위 자궁방을 침범했을 때는 2기라고 하고 조금 더 질의 하단부까지 골반벽까지 진행한 걸 3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이,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를 이제 4단계라고 합니다. 옆에 보면은 MRI 사진인데요. 화면이 정확히 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자궁이 있고요. 자궁경부로 추진되는 곳에 이렇게 색깔이 좀 회색빛과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좀 커다란 종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행이 조금 어느 정도 진행된 2기, 3기에 해당되는 그런 자궁경부암의 MRI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궁경부암이 발견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이제 수술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이가 많거나 어떤 다른 의학적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자궁경부암이 이제 처음 치료로 라듐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큐리 부인이 그걸 발견해 내셨죠. 그래서 큐리 부인이 이러한 방사선 치료가 암을 예방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걸 해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방사선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도 있거든요. 가령 자궁의 쇠니까요. 자궁 앞에 있는 방광이라든지 자궁 뒤에 있는 장이 같이 손상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수술적 치료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는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 추가 치료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가장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2가지의 자궁경부암의 주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자궁경부암의 초기 1, 2기에 해당돼서 사용하고요. 방사선 치료는 그에 비해서 1, 2, 3, 4기에 다 치료하게 되고 항암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전이했을 때 치료하게 됩니다. 아주 초기일 경우 자궁경부암을 발견했는데 아주 초기일 경우는 다행히도 자궁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최근에는 젊은 여성에서 자궁경부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젊은 사람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궁경부를 원추 모양으로 이렇게 도려내는 자궁경부 원추 절제 수술을 하거나 조금 더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자궁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자궁의 몸통을 유지한 채 자궁의 자궁 입구만 제거하는 자궁목 절제술 혹은 자궁경부 절제 수술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경우 이제 자궁경부암이 아무래도 출산이 끝나신 분 혹은 40대, 50대 때 많이 호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궁을 다 절제하는 자궁 절제술이나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궁경부는 주위나 위아래로 이제 전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된 범위를 잘라내는 광범위 자궁절제술, 그리고 제일 먼저 자궁경부암이 진행하는 것이 림프절이거든요. 그래서 골반 내지 대동맥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치료하는 범위가 이렇게 자궁절제술, 광범위 자궁절제술로 이제 확대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법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진행된 그런 암일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주위에 퍼져나가는 질환을 항암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은 환자분이나 혹은 받기 전에 환자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주로 이러한 방사선 항암 동시요법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오셔서 방사선 영상 검사를 하고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에 가셔서 이러한 치료를 한 10분 정도 시행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렇게 자궁경부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을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한 군데에서만 하면 이제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장이나 뭐 다른 주위 장기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쬐는 그런 방사선 치료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거는 외부 방사선, 몸 밖에서 치료하는 경우고요. 내부 방사선, 체내 방사선, 내강 방사선 이런 치료를 하는데요. 이런 것은 자궁경부에 직접 이런 것을 넣고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자궁경부암의 환자 중에서 일부는 전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피세포에서 간질세포로 이제 이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붙어 있는 이런 표면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양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 몸 어디든지 전이를 할 수 있는데요. 뭐 폐나 뇌, 뭐 골반, 골반의 이제 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전이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방사선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제 한 곳에 있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고요. 여러 곳에 진행이 돼 있다, 전이가 돼 있다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가 나와서 자궁경부암에 쓸 수 있는 표적 치료제가 한두 가지 좀 나오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만을 이제 집중해서 공격해서 치료하는 그런 약물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서울성모병원 위미스데이를 상당히 축하드리고 여성 건강 강좌를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서울성모병원 부인암센터는 여러 선생님이 지금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고 정말 부인암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 이러한 여성 건강 강좌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이런 영상을 자주 반복해서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거나 혹은 더 알고 싶거나 그런 것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더 많은 좋은 자료로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부인암센터는 다학제 협진팀입니다. 즉 산부인과뿐만이 아니고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간담체, 위장관외과, 그리고 대장암센터 이런 것들과 같이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암 완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협진팀은 다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